네, 반갑습니다. 11월 5일 일요일입니다. 네, 오늘은요, 2차 전지가 좀 살아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알아보도록 하고요. 실적이 깜짝 증가한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 아, 종목 이름 너무 긴데요. 어쨌든 한국타이어. 그 다음에 동원산업, 네이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요즘에 주가 상승률 좋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에코프로 먼저 봐야 되겠죠. 에코프로 먼저 보시면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금요일날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음봉. 자, 즉 올라가고 있다가 떨어진 모습인데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대부분 좀 비슷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체적으로 다 금요일날 음봉이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가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 모양들은 이제 뭐 외국인들이 매도를 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올라가고 있을 때 팔아먹는 개인 투자자들도 네, 제법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공포심이라든지 걱정거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나타났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맞습니다.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반등세가 좀 잘 나왔죠. 에코프로 BM은 오히려 네, 지금 양봉 네 만들어지면서 마무리가 좀 됐잖아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네 지지선 근처 지지선 라인대죠. 40만원 정도가 지지선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대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에코프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네 에코프로도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여기 지금 50만원대 후반 60만원대 걸쳐지는 지점에서 지지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 나가는 모습이고요. 여기가 깨지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네 좀 무서운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자, 두 번째 나타나는 반대 매매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첫 번째 반대 매매는 지금 70만원 깨지면서 나타난 이 반대 매매 구간이고요. 여기 지지선까지도 밀리게 되면 60만원대 지지선도 밀리게 되면은 굉장히 큰 후폭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실적에 대한 어떤 실망감, 성장성에 대한 실망감,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쁘게 나오잖아요. 그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 뭐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고 해외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좀 있죠. 물론 이제 중국 쪽 배터리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이 부담감을 좀 주는 데다가 그 리튬 가격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또다시 부담감을 주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 놓고 보면 심리적인 요인은 어떨까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아, 이걸 팔아야 되나? 계속 갖고 가야 되나? 걱정이 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나는 굳건한 믿음으로 계속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신규 매수 들어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신규 매수 안 들어갑니다. 갖고 계신 분들 손실 보고 있다면은 올라올 때 팔고 싶어요. 본전만 주세요. 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을 거고요.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은 이미 반대 매매를 털렸거나 아니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팔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겠죠. 또는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 위험한 어떤 상황이 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지금 내가 수익 난 것을 지키고 싶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매도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때리고 있다. 안 좋은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된다면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지선을 지키는 동안에는 보유 관점을 보시는 것은 괜찮아요. 네, 뭐 지금 굳이 따지고 본다면 가격적인 측면이 한 55만원쯤 되겠나요? 네, 55만원쯤 될 것 같은데, 요 라인 때까지는 그래도 뭐,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보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지켜보니까 다, 네, 능사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요,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절대 팔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있죠. 네, 손해보고 못 팔겠다, 이런 분들은 아래쪽 지지라인 보셔야 돼요. 55만원 지지선 보시고요. 기술
기술적 반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항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 한 5만원쯤 되겠죠. 요 저항대 넘어가는지 부분, 그 다음에 80만원대 지지선 넘어가는지 이 부분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단기간에 80만원대 근처까지도 갈 수는 있는 상황이 좀 있어요. 왜냐면 워낙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80만원 올라서기 전까지는 추세가 돌아갔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뭐 물론 80만원 넘더라도 추세가 돌아갔다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80만원입니다. 그거 넘어가기 전에는요, 그냥 계속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의견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신규 접근, 추가 접근 정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안에서 뭐 횡보를 할지, 주가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래쪽 지지라인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지지라인 깨지지 않으면 일단 홀딩하면서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이제 갖고 가지고자 하시던 분들 이야기고,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상황을 좀 만들어졌을 때, 그럴 때 비중을 좀 축소하거나 매도하시는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가시는 게 조금은 유리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볼게요. SDI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예요. 뭐 2차전지나 배터리나 그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가지고요. 뭐 LG화학, 포스코, 근데 포스코는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면 좀 애매하고요. SDI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두 개만 보면 되겠죠. 근데 얘네들도 당연히 좀 부담스러울 거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뭔가 많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다른 기업들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쪽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SDI는 약간 배터리 업체 중에서는 약간 선구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배터리 대장이 돼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좀 밀려있는 그런 모습이긴 했죠. 자, 요거는 2020년도까지 주가가 잘 상승했어요. 잘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빠진 것도 별로 없었죠. 뭐 2차전지가 운이 움직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빠진 것도 없고 오른 것도 없고 막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래쪽 지지선 이탈하는 게 이게 제일 커요. 50만원 이탈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아주 망가지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지지가 되는 구간은 뭐라고요? 항상 매물대 또는 항상 지지선이 있습니다. 지금 이 SDI에 대한 지지 라인 때는요, 40만원을 전후로 해서 한 39만원, 또 41만원 이 정도 라인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지선대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반등이 나오는 거고, 역시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40만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앞서서 말씀드린 에코프로와 같이 난 매도하기 싫어 라고 하신다면 40만원 지지라인대를 꼭 보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40만원이 이탈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위에서는 일단은 홀딩을 하셔도 되긴 되는데, 글쎄요, 뭐 지금 이게 뭐 어느 정도, 지금은 물려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물려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본전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뭐 50만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있다고 치더라도요, 그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70만원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회복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반등 시 매도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죠. 자, 아래쪽 지지라인은 40만원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떻겠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반등 포인트가 연결됐을 경우에 뭐 50만원 정도대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면 그 즈음에서 매도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뭐 배터리 같은 부분들은요, SDI까지도 이렇게 막 얻어맞고 막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워낙 업황 자체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정을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좀 판단하시고요. 자, 나는 길게 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40만원 지지선 꼭 지켜지는 거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볼까요? 이노베이션은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와가지고요,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뭐 다른 기업들보다도 더 잘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죠. 어닝 서프라이즈 해가지고요, 2차전지의 상승을 견인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했더라고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정도 증가했다. 그 다음에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원 됐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네,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굉장히 좋게 잘 나온 거고 이 정도만 된다 그러면은 네,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나타나는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또 배터리 쪽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제일 잘난 놈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시총은 제일 낮지만 그래도 제일 잘난 놈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요 3분기 역대 최소 규모의 손실액을 기록했다. 그게 861억이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역대 최소 규모의 손실. 난 이런 말은 또 처음 들어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뭐 수익이다. 뭐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역대 최소 규모의 손실액을 기록했다. 즉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긴 한데 글쎄요. 그다지 기대감이 잘 생기진 않죠. 그리고 연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같이 네,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그닥 네 그죠? 네 그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이것도 많이 떨어진 부분에서의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매물대가 이제 그동안 지지선 역할을 했던 부분이 저항대로 작용했기 때문에 15만원대 저항대가 상당히 두껍게 자리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기적 반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15만원 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현재쯤에서는 이제 넘어가더라도 17만원, 18만원대까지 계속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단기적 상승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어요. 다른 2차전지 종목군들도 저항대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 이후에 또다시 변동성이 나타날 때 대응 포인트가 큰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일단 아래쪽 지지라인 대가 직전 저점으로 잡혀야 되죠. 12만원 정도 잡으셔야 되는데 좀 여유 있는 분들은 12만원대를 최종 지지선을 보고 또 신저가가 발생하면 팔아먹겠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네, 13만원이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시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뭐 석유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배터리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영향이 좀 있죠. 대신에 또 그렇다고 해서 올라갈 때 또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올라가긴 모습이었는데 이런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그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약간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고요. 신규 매수, 네, 추가 매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2차전지 쪽은 지금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고요. 단기 상승으로만 일단 보시는 것을 네, 권장해 드립니다. 약간의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 한번 볼게요.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 자, 요 기업이 지금 깜짝 실적이 발표가 됐죠. 이게 언제였죠? 여기 11월 1일이었던가요? 네, 요날 시작 발표가 나왔는데 장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나왔어요. 장 거의 뭐 3시 15분이었던가요? 뭐 그때도 나와가지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면 변동성이 좀 많았거든요. 그때까지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다가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갔거든요. 요때만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제법 컸었는데요. 마이너스 2%대 나와 있는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죠. 그리고 목요일날 한 번 더 오르고 네 금요일날 추가 상승이 또 나타났습니다. 보통은 이제 추가 상승이 나타날 때 지난 매물대를 많이 보거든요. 41,000원대 이 자리를 넘어서 는 모습이 나타나고 안착을 해버린 모습이 나타나면 주가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포지션은요, 이 41,000원, 42,000원대까지 움직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매물대 꼬리에 걸쳐지는 모습 좀 있겠습니다만, 신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추세로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추세가 떨어진 상태에서 바닥을 오랫동안 잡았고요. 이제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자동차 업황이기도 하죠.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전기차고, 뭐 내연기관이고 다 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쪽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적이 또 증가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나오면 긍정적이죠. 다만 이제 과매수 국면 들어가면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4만원 이상에서 계속 홀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만원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매수 포인트는 여기 38,000원, 37,000원 나오면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4만원 정도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배당률도 나쁘지 않은 걸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어쨌든 뭐 이런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않으시고 계속 홀딩 하시면 되겠죠. 저 역시도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갈 때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37,000원 구간대 매수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매수 포인트는 가격이 좀 싸져야지 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노려보시기 바라고, 그런 거 아니시면은 네, 유지만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매도에 대한 생각 지금은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도 아주 짱짱하게 잘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주가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어서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홀딩 그대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원산업 볼까요?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좋아졌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0%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F&B가 이제 실적을 많이 줬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건 이제 지주사잖아요. 지주사들에 투자할 때는요, 좀 재미가 없는 게, 주가가 떨어질 때도 같이 반영해서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더럽게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61선 저항도 남아 있고요.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 7월에도 한번 있었던데, 이 부분들과 비슷한 모양새가 나타난다면 그다지 좋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되는데, 글쎄요, 뭐 동원산업이 이제 그 참치 쪽 봐야 되나요? 네, 뭐 어획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쪽 부분들이 지금은 사실 올라갈 만한 어떤 재료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적이 조금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익성이 증가할 만한 포지션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글쎄요. 이것도 뭐 실적이 좋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적지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에서 지금 61선 저항이 제법 강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주사라는 개념, 글쎄요. 네, 조금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추세는 아래쪽 완전 저점까지 밀리는 형태의 느낌이기 때문에 더 내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아래쪽 지지선 볼게요. 자, 28,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한다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 골든크로스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61선만 깔아 뭉개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 가격대 37,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험난한 고개를 좀 넘어야 되고 시간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래쪽 지지 라인만 잘 체크하시면서 그냥 홀딩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뭐 이렇게 단기 상승을 좀 노려보겠다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매수 의견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리스크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확률과 내려갈 확률이 한 반반 정도 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다지 매수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난 이런 자리 좋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셔가지고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지지 라인을 조금 높게 잡으셔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자, 29,000원 이탈하면 매도한다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대신에 지루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주사들은요 워낙 지루합니다. 워낙 지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꼭 생각하셔야지 돼요. 잘 안 움직인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업황도 지금 별로라는 거. 그러면은 이쯤 말하면은 안 사시겠죠?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보다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만 지지선 보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가 깜짝 실적, 3, 4분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와. 그래요. 경기 침체로 인한 뭐 광고 시장의 침체, 뭐 둔화 이런 것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돈 잘 벌었다 이렇게 내게 나오니까 주가 빵 튀면서 20만원 회복을 해버립니다. 자, AI 관련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쪽에서는 AI 그러면은 뭐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습니다만 뭐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 플랫폼으로 보면은 네이버 쪽을 찝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모습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 아래쪽 지지선까지 지난번에 인터넷으로 관련해서 올라왔던 부분들 코로나 끝나면서 다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더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자꾸 드렸던 것 같아요. 아래쪽 지지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더라도요 18만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 되고요. 느긋하게 잡으시려면 17만원 16만원까지도 지지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도 이 지루한 박스권, 이 지루한 바닥권을 언제 탈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점 잡아줬으니까 이평선 모이는 구간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9월달, 10월달에 워낙 주가 하락이 컸잖아요. 시장 변동성도 크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 번 더 억눌렀고요. 대신에 지지선 잘 지키면서 반등해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걱정되는 것은 20만 5천원에서 20만 1천원까지 매물대 있죠. 이 자리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실적 이슈 하나로 계속 뚫고 넘어가긴 조금 애매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어떻게 좀 뚫어내면 네 뭔가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아요. 21만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쪽에 매물대 22만 5천원부터 또 나오죠. 그러니까 첩첩이 산중이긴 한데 아예 넘어가 버리면 괜찮아요. 뭐 한 23만원, 24만원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세를 돌리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어서 뭐 AI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나오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면 뭐 부정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위치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죠. 신규 매수도 가격이 싸졌으니까 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안정화되는 구간에서 대응 들어가는 게 유리하겠죠. 최소한 21만원, 21만 5천원 가는 거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조금 늦지막히 보실 분들은 더 안정적으로 보실 분들은 23만원대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단기 급등은 안 되겠죠. 천천히 올라가면서 순차적으로 올라갈 때 그럴 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워낙 아래쪽 지지가 두껍기 때문에요. 뭐 16만원까지도 한번 개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20%에 가까운 변동성이기 때문에 부담될 수 있겠죠. 그러면 분들은 위쪽 라인 때 18만원까지 보시면서 10% 내외의 변동성만 체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선 보면서 일단 이 종목은 홀딩입니다. 홀딩 하시고요. 추세가 좋아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매수 관심도 가져볼 수 있겠다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6종목이네요. 네, 2차전지 쪽은 에코프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었는데 뭐 그다지 좋은 평가를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매수 의견은 글쎄요가 되는 거고요. 네, 실적 좋은 종목군들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동원산업, 네이버. 근데 동원산업만 조금 네, 애매한 것 같고요. 한국타이어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흐름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들고 가시는데 별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남은 휴일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